자, 6단원 다항항 적분법. 요거 하면 이제 수투가 끝나고 이제 미적분 넘어갔다가 끝까지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6단원 다항항 적분법은 여러 가지 공식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필요한 공식들 나올 때마다 뭔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 61페이지 유형 1번 가보도록 할게. 유형 1번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습니까? 와우. 여기서부터 책임 풀었네? 여기 열심히 오. 유형 2번 갈까요? 필수. 필수형 2 갈게. 자, 누누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도 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 평가네. 자, 일단은 뭐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될 건데, 일단 되어 있는 거 닫힌 구간 0 이상이고 1 이하에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네. 대충 한번 그려보자. 안 나지. 자, F형은 0, 요 점을 지난대. 그 다음에 F1은 1, 1,1 여기를 지나겠지. 이 두 점을 지난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아예 그래프 식이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0부터 1까지 일단 이렇게 되면 넓이가 어떻게 되니? 2분의 1이죠. 근데 정적분이 6분의 1이 나와야 되네. 그럼 얘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 위쪽으로 가야 되니?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끝이 났고, 근데 복잡하게 gx가 나와 있대. 일단 0부터 1까지 fx는 지금 그려놓은 상황이야. 그죠? 자, 단계를 밟아 나가자. 단계를. 자,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 자, 일단 먼저 판단할 거는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게. fx가 갑자기 마이너스 fx로 바뀌었대. 그럼 뭐 하라는 뜻입니까? x축 대칭 이동하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네? 그럼 뭐 하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붙어 있니?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갔네? 그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시오. 얘를 1만큼 올리시오. 그러면 요 지점에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은 6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기가 2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 한 주기 2를 가지는 요 주기에 대한 정적분은 얼마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아, 1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럼 여기에 정적분 얘는 1이다. 한 주기에 대해서. 자, 그럼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래. 여기서 띵띵 가면 마이너스 3이네. 여기도 한 주기죠. 그럼 얘도 정적분이 1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 1 말고 한 칸만 더 가서 2까지만 가는 거네. 여기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니? 얘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정적분은 6분의 5.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5. 그러면 6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런 표현들은 조금 많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그런 식들이 나올 때는 조금 눈여겨봐둬야 돼. 여기 수투뿐만 아니라 미적분 가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딴 거 계속 좀 하다가 질문 생기면 그때 봐도 돼. 다 되셨습니까? 얘는 다 됐었어? 네. 아, 네. 넌 왜 점수를 안 보내? 네. 혈압이. 내가 혈압이 오를 나이는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제명이 못 살겠다. 고맙다. 또 없습니까? 유형 3으로 넘어가죠. 또 없습니까? 필수랑 3번. 필수형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요 정적분 구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야 되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기함수 원점 대칭인 건 는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Y축 대칭되는 우함수, 얘는 2배하고 0에서부터 A까지 우함수,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기함수는 홀수차, 얘는 짝수차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겠네. 자, 일단 F'X를 한번 써놓고 하자. 얘는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fx랑 f'x를 곱할 거래. 그러면 요식 자체를 판단해야 되겠죠. 요식 자체를 판단했을 때 곱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 나오는 것은 a, 2a. 그래서 플러스 3ax 제곱. 1차는 a 제곱 하고 2b. 상수항은 플러스 ab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인 홀수차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짝수차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2배의 0에서부터 1까지 3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 요거에 대한 dx를 쓰면은 0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했다고 생각해보자. 더하면 요식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잖아. 홀수차인 얘는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도 2배 0에서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하고 dx 썼을 때 얘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맞죠? 맞죠? 그래서 요거 쓰면은 a, b 연립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문자 싸움이야, 문자 싸움 여기는. 식을 정리해보고 한 다음에 또 개인 점수로 어디 숫자가 틀렸는지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또 있으십니까? 9번. 9번.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자, 9번에서 한 가지 해석할 거를 가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y축을 필요 없네. 자,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함수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딱 만들어졌다, 그치? 얘가 fx야. 자, 그랬을 때 이 fx를 봤을 때 얘가 fx야? 얘가 만약에 없으면 뭘 의미하는 거니? 주기가 4란 뜻이지.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6인 거를 가져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니?
가져와서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요렇게 반대로 되고 거기에 2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2배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또 4를 가면은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가져와서 또 마이너스하고 또 2배 안에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가면 여기가 1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런데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6분의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A가 양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A. 그 다음에 요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4의 세제곱 64. 아, 그러면 결국 얘는 3분의 32A. 그런데 뭘 붙여야 되니? 음의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A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정적분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는 2배가 됐어. 양의 정적분이야. 그럼 얘는 3분의 64A. 얘는 음의 정적분이야. 마이너스 3분의 128A. 얘는 양의 정적분이야. 그러면 3분의 256A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정적분을 표현하면. 자, 그랬을 때 모르면 하죠. 여기서 하나씩 가보면 자, F의 4라는 것은 요 범위에 안 들어가네,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니? X에다가 4를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F의 4는 마이너스 2 F의 0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치? F의 0은 마이너스 4A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8A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8까지. 자, 봐봐. 2에서부터 여기에 8 딱 가운데 여기까지 정적분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3분의 64A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0이 돼버려야 되겠죠. A는 아니야. 괜찮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2까지 여기에서부터 12 여기까지네. 얘랑 얘를 더하면 뭐 되니? 0 되지. 얘랑 얘를 더하면은 3분의 32A가 되겠네. 그게 얼마? 4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네. 그럼 A 값은 8분의 3인 게 참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 두 가지만 정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좋은 표현들이 정적분에서 많이 나오죠. 다음 뭐또 적분이네. 얘기하셨습니까? 그치? 자, 유형 4 넘어가 보면 되겠다. 유형 4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번? 10번 가볼게. 나의 실수를 바라고 있구나. 고맙다. 자, 10번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서 A에서부터 X까지 F, T, DT가 있으면은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게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여기는 상수고 얘는 변수야, 그치? 그런데 fx식 자체에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두 개나 존재하네, 그치? 그러면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치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요거는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fx를 이렇게 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명칭을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단계를 먼저 가볼게. FT 적분하면 돼. 그러면 T라고 생각하고 적분해봐. 3분의 1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T 제곱 플러스 BT 하고 0, 2 했을 때 얘가 A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3분의 8A 아니지 3분의 8이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플러스 2B 했을 때 A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지. 그러면 홀 수차는 필요가 없어. 괜찮죠? 그래 놓고 2배 0에서부터 1까지 했을 때 얘가 B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적분하면 돼.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BT. 그러면 요거는 1 집어넣으면 되죠? 3분의 1 플러스 B 했을 때 얘가 B. 그럼 요 식에서 B가 딱 튀어나오겠네,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A 값이 딱 튀어나오지. 그러면 A, B를 여기다가 딱 채워. 그리고 F4 딱 찾아내면 되겠다, 그치? 자, 정적분이 있으면 다른 문자로 치환합시다. 뭐 A, B가 사용되면 뭐 KT 이런 거로만 다 치환하겠지? 먹어도 끝이 없어. 와, 진짜 이게 제일 큰 사이즈지. 네. 우리 아들은 어디 커피숍인지 모르겠는데 1리터짜리를 사갔는데. 그래서 디저트 산 거예요. 걔도 학원에 한 8시간 있거든. 8시간 동안 그 한 통을 1리터 다 먹는 것 같은데. 걔는 너희는 수학만 6시간이지. 걔는 과학, 영어, 수학 합쳐서 그렇게 하니까. 2시간씩 하면 괜찮아요. 괜찮지? 할만하지? 아니 중학생이잖아. 유형 4도 없습니까? 이제 유형 5부터가 좀 어려워진다. 이제 유형 5 갑니다. 필수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작년 수능 6월 달에 5일 평가를 했던 거네.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이제 상수에서 변수까지 나왔으니까 0 집어넣으면 G에 0은 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해버리면 G 프라임의 X는 fx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x의 제곱 점점점 나가는 거래. 그러면 g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고 3분의 1x 세제곱 굳이 하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까지 된다는 뜻이. 아직 미지수는 두 가지가 모르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해 줘야 되겠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1 이상인 것서만 생각하래. 자, gx는 1 이상에서 g4보다 이상이다 라고 나왔네, 그지? 그럼 g4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극소라는 걸 가지겠네. 자, 그럼 대충 그래프 한번 볼까? 여기가 1이 있다. 1. 그러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3차함수니까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했다가 높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 요 지점이 지금 4가 되겠다는 뜻이네. 그렇죠? 그러면 1 이상인 부분에서는 얘가 G4보다는 이상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니까. 얘가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절대값이 나왔다는 거는 x축 아래쪽에 뭔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 gx래. 그러면 절대값 gx면 1 이상에서만 판단하면 되니까 얘가 절대값 gx다라고 판단이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절대값 gx는 절대값 g3 이상이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어떤 거? 4보다 작은 요 부분이 지금 3이라는 뜻이네, 그치? 그쵸? 항상 절대값 쉬운 거는 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값보다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3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점수가 나왔네. 식을 판단해 보면 그냥 바로 가볼까?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네. 자, G에 3 집어넣어볼까? 9 플러스 9A 플러스 3B 얘는 0 AB에 관련된 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X G'의 4가 는 0이니까 그러면 G'X라는 것은 저 식을 미분하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다음 G'의 4가 16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b 얘가 능력이다. 이거 연립하면 식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a, b가 나왔을 때 결국 요 식이 뭐니? fx식이죠. 그래서 f9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요 해석이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롭다. 네모칸 있는 부분의 해석이 4점짜리 쉽진 않네. 뒤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잘 한 편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또 없습니까? 15번이요. 유형 15번 가볼까? 15번 그냥 문제.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원점 대칭을 의미하네. 그럼 얘는 기함수를 의미하네. 결국 홀수차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fx는 하지 말자 일단. fx는 원점 대칭되는 함수래. 자, 3차, 1차 밖에 없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걸로 넘어가보자. 얘는 g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G'X라는 것은 fx.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G'X가 홀수차만 존재했대. 그거를 적분하면 g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차만 존재하는 거니? 짝수차만 존재하고 적분상수 c가 0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걸 하자. 얘가 G'X죠? 얘가 원점 대칭이면 적분한 gx라는 것은 y축 대칭.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여기다 한 가지 더 필기할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외편으로 자, G'X가 Y축 대칭이래. 그러면 GX는 뭐가 될까요?
원점 대칭인 걸 적분하니까 y축 대칭이 되네? 그럼 y축 대칭인 걸 적분하면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얘가 x의 4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상수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얘를 적분하면 5제곱 되지, 3제곱 되지, 1차항 되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원점 대칭이야. 근데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근데 적분상수 c가 뭘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점대칭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y축 위에 점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적분상수 c가 만약에 0이면 원점 대칭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자, gx를 가볼게. y축 대칭되는 얘가 3차였으니까 얘는 지금 4차네, 그치? y축 대칭되는 4차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형태죠? 자, 그런데 그림상 우리가 판단을 하면 일단 g의 2가 0이래. 여기 2에서 는 0을 가진대. 그럼 얘가 y축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도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놓은 마이너스 4에서 0이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에서도 0이면 y축 대칭 이동하면은 4에서도 0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그림상 이 4점을 지나려면 gx 그래프는 얘가 gx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 개형으로. 됐죠? 그리고 y축 위의 점이 극대값이야. 근데 그 극대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되겠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 식을 세우는 연습을 가봅시다. 최고차항 계수는 알 수 있니 없니?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A라고 안 적을게 일단. 자, 얘가 두근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되니? 그래, 꿀먹은 벙어리들이야. 얘가 두근이 되려면 이렇게 와야 되네. 그런데 G0은 8이래.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지. 얼마가 돼? 곱하면 64가 되지. 그럼 8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8분의 1분의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그냥 바로 결정하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G'X를 구하면 그게 fx가 나오네. 그러면 미분 한번 하고 4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해주세요. 난 못하겠는데? 너무 무리한 걸 말하는 거야? 50분 넘었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벌써 50분. 빠르다. 오늘 좀 덜 피곤해하네. 유형 몇이지? 5인가? 6 하면 되나? 유형 6. 자, 봅시다. 유형 6개 나오는 내용들을 뭔가 봐야 되는데 필수 유형? 일단 그림은 저 밑에 나와 있는 거고 0, 2, 3이네. 자,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오늘 그림 봐야 되네. 자, 여기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죠?
그럼 A의 넓이는 뭐가 되니?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얘네 그지? 그럼 빼기 B의 넓이는 뭐니? B는 지금 음의 정적분이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2에서부터 3까지 fx, dx 요렇게 되는 것이 지금 3이다라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네.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되니? 플러스가 되지. 그럼 결국 0에서부터 2까지 더하기 2에서부터 3까지 결국 0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쓰면 결국 3이다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식 전개해가지고 정적분 씌웠을 때 3 나온다라고 하면은 k 값이 결정이 나겠죠. 넓이라는 말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 또 있습니까? 19번. 19번 가보시죠. 식은 되게 간단하네. 자, 그러면 많이 보이는 파트가 존재하네. 일단은 k가 양수네. 그럼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 자, fx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양수 k가 존재한다, 그지?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3차 함수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얘가 fx죠. 자, 그럼 좋은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요 표현은 우리가 항상 너희 몇 번 정도 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씩으로 구분시키면, 자, 절대값이 있으면 그게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 이상이면 얘가 그대로 풀리네. 그러면 f 플러스 f, 그래서 여기는 2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으면,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지. 그럼 뭐 되니? 더하면 0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으래. 그리고 x축보다 이상이 있는 쪽은 2배를 하래. 함수값 2배. 그러면 이렇게 2배 높이 가고 얘가 2배가 되면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gx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뭐라는 뜻이니? 그러면 그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결국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2fx dx를 써주면 그게 6이다 라고 되겠네. 그럼 전개해가지고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고 적분해서 6 나온다라고 하면 k 값이 딱 튀어나오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눈을 깜빡깜빡해? 이 계산이 설마 안 되는 거야? 되겠지? 이거 거의 다 돼가네? 유형 8까지밖에 없네? 남은 유형 중에 좀 어려운 게 좀 존재하겠네? 20번. 20번? 그 다음 문제네.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지? 자, 요게 핵심이 되죠? S1, S2, S3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지? 요 교점의 x좌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x좌표는 뭐가 되니? a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3이고 여기가 a분의 3이야. 그러면 저거의 넓이는 뭐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S1은 2A분의 9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S2라는 것은 0에서부터 3까지 요 2차 함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네. 자,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 A분의 1 X제곱 DX가 판단되겠네.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3A분의 1 X의 세제곱 하고 0, 3 3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3만 집어넣으면 얘는 A분의 9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얼마 한 거니? 2. 그러면 S3는 얼마가 된다고? 여기서 2를 곱하면 A분의 1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S1 플러스 S2 플러스 S3 하면은 세 개 다 합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9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2A로 통분할까? 2A분의 S1 얼마죠? 9죠? 플러스 2A분의 18 플러스 2A분의 36. 그러면 A 값이 튀어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결국 12A라는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되었습니까? 다음 번호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블라블라블라블라 튀어나오네. 자, 기준점을 잡아볼까? 1보다 작고 3보다 큰 부분에서는 y는 x를 그리되 자, 그러면 일단 1보다 작은 부분 y는 x 3보다 큰 부분 y는 x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1하고 3 사이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겠대. 그러면 연속이라고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지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 해야 되겠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노란색 GX 그래프 얘와 그러면 얘를 일단 AX의 제곱 점점점이라고 할 때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괜찮죠? 자, 일단 노란색 GX와 X축이랑 그 다음에 X는 4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34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3분의 34라는 것은 일단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8, 4 나누기 하면 8 플러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의 넓이를 구할 때도 6분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교점의 x좌표가 3, 1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결국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려야 된다? 마이너스 a로 풀려야 되겠네, 그치?
음수니까. 계산해 볼래? A 얼마 나오나? A. 계산 빠른 학생. A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아직까지 축이 어디인지 몰라. 지금 우리가 뭐냐면 fx 요거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식을 뭔가를 또 세워야 되겠지.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고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1하고 3이라는 것은 fx하고 y는 x와의 교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fx랑 마이너스 x랑 연립한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리고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에서 만나고, 그러면 fx식이 완성이 되니까 꼭지점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21번까지 끝났네. 유형 7 가볼까요? 필수형 7번? 됐다? 수능 문제네. 4점짜리인데? 내가 풀 수 있으냐? 자, 정적분에서는 약간 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 그럼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연속한대. 뭐 모르겠대. 끊기는 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 자, 일단은 x축이 있고 이렇게 해볼까? 자, 0에서 6부터 6까지 어떤 정적분이 0이래.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 6까지 어떤 정적분 fx로 둘러싸인 거? 요 음의 정적분과 요 양의 정적분 합치면 0 되겠네? 보통 이런 정도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표현이 중요한 거죠. 자, 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판단해봐. 원래 fx가 있었는데 x 대신에 x-3이 들어갔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플러스 4가 들어갔네.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3, 4 가는 거야, 그치?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자, 여기가 3이면 얘를 3 가고 4 가면 똑같은 그림이 되니 안 되니? 이거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제 식이 성립을 안 한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게 성립하는 단 하나의 조건, 저 두 개를 만족하는 전제 조건은 여기에 4를 그리고 여기에 3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얘를 똑같이 3 오고 4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높이가 지금 4야. 그럼 얘를 3 가고 4 갔대. 그럼 요 점은 9 하고 얘는 8 되면서 요렇게 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는 6, 여기서부터 9까지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르면 3, 4, 12. 그러면 그거의 절반 6. 그러면 결국 넓이는 18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조금 고급적인 해석이 되겠죠? 식 자체가 좀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또 있으십니까? 24번. 24번 전에는 없니? 23번? 전에는 없니? 20 어? 22번? 순서대로 가자 얘들아. 딴 거 하고 있어도 돼. 촬영 안 하면 그냥 먼저 부르는 걸 하는데 촬영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갈게. 자, 해석이 비슷한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실수전시법에서 연속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x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아, 그런데 2,2를 지나고 4,8을 지난다. 그러면 fx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그치? 여기가 2,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쪽이 8. 이 두 점을 지나려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대충 아무도 되나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 보자. fx가 요 사이에 어떻게 그려질 건데 fx와 y는 2와 y는 8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면 그게 16이래. 일단 이렇게 자르면 요 넓이 몇이 되니? 12.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넓이는 몇이니? 12의 절반이잖아. 6이 되겠지. 합치면 18이 되겠지. 아, 그러면 16이 나오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야지 뭐가 되겠다? 얘가 16이 되겠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2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 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이네, 그치? 일단 여기는 4야.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4, 8, 32죠. 거기서 16 빼고 거기서 4 빼버리면 이 부분의 넓이가 탁 튀어나오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그림 싸움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 유형은 꼭 다 해야 된다는 뜻이네? 그래. 해보지. 됐습니까? 그리고 10을 전에 한번 적어준 적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안 되나? 아직까지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서 x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세실근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A, 1, B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이 넓이를 S, 이 넓이를 S 똑같은 넓이를 가지겠지? 그 S의 넓이 공식 정훈이 뭐니? 분모. 당연히 이건 들어가겠죠? 지수? 오, 멋지다. 자,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까? 자, 두 개가 있잖아, 그치? 넓이.
아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최고차는 계수 1이죠? 요거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러면 1-a의 4제곱 했을 때 얼마? 128이래. 요거 없으면 2가 되고 넘기면은 256이래. 뭐의 4제곱이 256이야? 4의 4제곱이네? 그럼 얘가 4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1-a가 4 또는 마이너스 4래.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 근데 a는 1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이 간격이 4네. 그럼 b가 5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x절편들이 나왔으니까 fx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그래서 f의 6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번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자. 천천히 볼게. 0에서 8까지 전부 다 y는 x 위의 점이네. 그래서 x가 나왔네. 이렇게 그리면 되나?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하자. 영코마형을 당연히 지날 것이고 6 2, 4, 6, 8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증가함수 블라블라 그 다음에 0에서부터 6까지는 fx가 y는 x보다 아래쪽 6에서부터 8까지는 위쪽 이렇게 되네. 그래서 fx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 상관없죠? 아래쪽 이쪽 대충 그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 밑에 있죠? 0에서부터 6까지 요 부분의 면적이랑 6에서부터 8까지 이 부분의 면적이랑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됐습니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설정해 볼까? 일단 여기까지가 뭐니? 사다리꼴 2 6 8 윗변 아랫변 1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사다리꼴이 지금 14야? 그럼 14에서 뭐를 더한 거는 얘는 얼마니? 갑자기? 얘가 18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b라고 하면 여기가 18 마이너스 b다. 정말 다 돼가는데 안 되네. 자, 18 마이너스 b다. 요거 지금 18 마이너스 b야. 그죠?
그러면 요거 합쳐서 18-b가 되려면 이 부분에 있는 요 작은 거 요게 뭐여야 되니? 그렇지 4-b가 돼야지 18-b가 나오네 그치? 합쳐서 됐습니까? 짜증난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나? 근데 gx는 0,8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8,0 얘를 지난데 근데 y는 x의 대칭이다? 어떻게 해볼까? 얘도 그냥 대충 해볼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지? gx는 3차, 4차 다항함수라는 말이 전혀 없지? y는 x에 그냥 대칭이 된다는 말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정도로 나올까? 됐습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조금씩 가볼게. 요 부분 얼마니? 18이 되겠지. 아, 얘는 잘 몰라. 그럼 이 부분의 면적 전혀 알 수 없는 거야. 식이 없으니까, 그지? 아,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놔보자.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도 뭐가 되겠니? A가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석이다. 0에서부터 8까지 절대값 f-g. 아, 그러면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네, 그치? 자, 여기가 g가 있고 여기가 f가 있네. 요 부분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니? a 플러스 18 플러스 b가 되겠네. 그죠? 요거 세 개 더하는 거. 근데 f도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고 g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버리네. 그럼 우리는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돼. 일단 요 꼭다리 4-b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요 사다리 꼴이 뭐였니? 14였지. 14에서 a만큼을 빼버리는 거잖아, 그치? 결국 요 부분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4-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18, 4, 14 그래서 36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일단 멈추자. 대표 필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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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형 8?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해? 28번. 28? 필수형 8? 못한다는 가정하에 갈게. 자, 가자. 자, 일단 구하는 걸 보자. 속도.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는 위에 거. 2의 이상일 때는 아래 거.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VT. 속도의 넓이를 의미하네.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는 나와 있네. 홀수차 2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풀마 2, 0. 이렇게 가는 3차 함수. 괜찮죠? 그런데 또 어떻니? 간격이 동일하죠? 그러면 얘는 4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딱 나오겠네, 그치? 일단 요거는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속도가 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오다가 바로 18 나올 수 있니? 20 나올 수 있니? 자동차에서도 그냥 다 속도라는 건 자동차로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시속 30으로 가다가 갑자기 시속 200이 됐다?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속도라는 건 항상 이어져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가 가속도니까 VT를 딱 구하면 적분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하고 원래는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네, 그치? 그런데 끊겨 있는 2에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8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0이 돼야 되네, 그치? 아, 그러면 여기에도 2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겠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0 플러스 c가 0이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축이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이 무려 마이너스 20. 그럼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놈이네. 그러면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양의 정적분을 가지는 게 맞네,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적분에서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20t 해가지고 2, 3.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좋은 문제들을 선택하는 것 같다. 28, 29. 두 문제죠?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와, 수트가 끝나가네. 28번 봅시다. 자, 28번 일단 자연수 K에 대해서 PQ가 움직인데 자, 근데 시각 T에서 각각 K라는 점, EK라는 점에서 출발했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PQ의 위치시계 적분상수 C의 값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각이 0에서의 위치, 출발, 초기 위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x1의 t 적분을 가는 거야.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kt 하고 x1, p는 k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는 k 됐죠. 자, 두 번째 x2의 t q다. 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가 와야 되는데 초기 위치가 2k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제 여기가 끝났죠? 출발한 후 그러면 t 값이 0보다 큰 거에서 한 번 만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위치식이 서로 같다라고 연립했을 때 0보다 큰 쪽에서 t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뜻이네. 그러면 넘겨보자.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k 플러스 4의 t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네. 그죠? 자,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에서 항상 미지수가 존재하면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미지수가 사라지게 하는 t 값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겠죠. 1 집어넣으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1 집어넣어서 는 0이 된대. 그러면 t-1 최고차항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4t제곱. 아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때문에 플러스 k 는 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벌써 1이라는 게 나왔네. 그러면 얘는 t축과의 교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라는 겁니다. 잘하시죠? 는이 붙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할 수 없잖아. 4 이상이면 최소값이 안 돼? 이상한데? 동그라미를 치고도 못 본 이런. 그래서 K 값은 5네. 고맙다. 정말. 야, 너가 한 번씩 내가 진짜 막 머리 할 때 네가 하나 탁 짚어준다. 좋아. 얘도 받았네. 지우개가 막 쌓여간다. 자, 라스트 수투의 마지막 문제네. 29번 되겠죠. 자, 종합적인 내용을 다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9번은. 자, 필요한 말만 봅시다.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얘는 VT 속도식은 5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는 거네. 그럼 그림 그려야 되네. t 값이 0보다 큰 것만 필요하죠. 이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0에서부터 0초가 3 미만은 속도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네. 여기 존재. 그러면 축이 오니까 2 차이 나는 거 7. 그 다음에 5 차이 나는 거 10. 여기 존재하네. 됐죠? 대칭이 됐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 움직인 거리 넓이. 몰라.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0에서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을 움직였대. 그럼 이 음의 정적분의 절대값과 이쪽의 값을 합치면 12가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 아직까지 몰라. 있네. 0에서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이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되겠네. 대충 어때요 그러니까? t값이 0일 때 초기 위치가 0이라는 보장은 없죠?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넓이 7, 넓이 5가 돼야지 뭐가 된다? 12가 되겠네. 그럼 자동으로 축이니까 여기가 5,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자, 그럼 뭐 할까? 3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인 거리. 3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인 거리는 결국 17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7에서의 점의 위치. 3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인 거리와 그 다음에 시각 t 값이 7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7에서의 위치면 이거 더하기 더하는 건데? What? 일단 여기는 17이 끝났어? t 값이 7에서의 잘 봐. 위치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초기 위치 x0라고 할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정적분. 얘가 위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만 가지고 가는 건데 위치는 초기 어디에서 위치하는 것까지. 그러면 얘가 초기 위치
플러스 7까지의 정적분 이거 합치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초기 위치가 얼마란 뜻이니? 14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10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시오. 10.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14에서 출발했고 얘 정적분, 얘 정적분, 얘 정적분, 얘 정적분 다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국 10에서 우리는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이게 빠지지? 자,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만 하시오. 위치, 초기 위치 플러스 정적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넓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면 되겠죠.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